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1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공감교실, 장애인 강사 정당한 보상 현장 안착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6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특수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개선과 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 당사자 강사의 처우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며 영상 중심 교육보다 장애 당사자 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면 교육이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공감교실은 장애 당사자 강사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면 중심 교육 모델로 전국적으로도 수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공감교실은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의 취지와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 당사자 강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 지침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현장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내용과 대상이 달라지면 각각의 교육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강의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강사들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강사료 회계 지침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육청과 유관기관, 강사 간의 관련 내용이 보다 명확히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장애 당사자 강사의 활동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직업 영역 확대에도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 기회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과밀 문제, 통합교육 과정에서의 적응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폐교 등 유휴교육시설을 활용한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특수교육은 교육 전반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도의원, 과천 갈현초 운동장 장애인 출입구 개선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 국민의힘, 과천, 은 과천 갈현초등학교 운동장 방면 장애인 출입구 개선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3월 30일 오후 김재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용석은 교육시설과장, 김영환 과천 갈현초 교장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공간 활용 문제를 점검했다. 현재 해당 출입구는 지그재그 형태의 철제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거의 없고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천 갈현초는 현재 증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56학급 규모로 확대되며 총 학생 수 1280명에 이르고 이 중 1학년 입학생만 269명에 달하는 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놀이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 도의원은 지난 2월 갈현초 증축 과정에서 체육장 활용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 확인과 교육청 협의를 병행하며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을 통해 녹색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검토 결과 해당 시설 철거는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제도적 문제 없이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철거 및 공간 재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학부모 주민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석 도의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 철거 및 공간 재구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인 추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공기관 추가 지정 공모. 의정부시는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공개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지원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전담 인력을 배치해 낮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 2개소와 주간그룹 1 지원 서비스 1개소 등 총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하며 서류 심사, 현장 점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 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